자, 우리 저번에 등속도까지 진행했었죠? 이제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서영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보고 가자. 보강 좀 해야 되거든. 근데 은채가 지금 많이 여유가 없나? 시간이? 요즘 서영이 보강할 때 대운치에 두서요. 그러니까 서영이 보강할 때 서영이 혼자 가면 너무 꼴찌하지 않겠나? 아니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절대로 싫어요? 준들이 싫어. 일단 나랑 얘기 좀 하고 하자. 자 지금 있잖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저번 시간에 골치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뭐였냐면 요 VT 그래프 V는 속도 T는 뭐? 시간 이렇게 있을 때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지? 아 기울기 아직 안 배웠다. 이 그래프에서 면적 배웠잖아 그죠? 면적이 뭐였는데?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는 뭔데? 속도, 속력, 세로는 뭐? 시간 이렇게 나와서 속력은 시간분의 뭐였지? 거리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니까 시간 없어져서 뭐만 남는다? 거리만 남는다. 그래서 면적은 거리였다. 요거 꼭 기억해달래죠. 기억이 나요? 이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면 이번에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걸 볼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보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었었잖아, 그죠? 가속도는 있잖아 어떤 거냐면 시간에 따른 무엇의 차이? 속도 차이.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가속도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가속도가 돼. 이 우리나라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가속된다.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럼 감속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뭐라 한다고?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때의 가속도는 뭐분의 뭐? 시간분의 속도 변화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0초일 때 속도가 0이야. 0이고 10초일 때 속도가 15m/s가 될 때 이때 가속도를 계산을 하래.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시간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달라졌어? 그래 15m/s가 달라졌지. 맞지? 그러면 자 10초는 우리가 초는 단위가 s 세컨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럼 10초는 1분의 10s라고 써도 되겠나? 그 다음에 이거는 15m/s는 뭐가 되는 건데? 1세크에 15m를 가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는 내항 이것분의 요거 되는 거 맞아? 번분수 나와지게 되는 거? 그럼 뭐야? 제곱분의 15m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 맞나? 그래서 11.5m/s 제곱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고자 하는 것은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단위를 보면 시간의 단위는 세크고 속도 변화의 단위는 뭐? 미터/세크니까 세크분의 미터를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세크는 1분의 세크랑 같으니까 요것분의 요걸 하게 되는 거니까 미터/세크 제곱 얘가 가속도의 단위더라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영수 시험 진짜 잘 쳤어? 영수 어려웠어요? 과학만큼? 과학은 쉬웠나? 여튼 시험 치고 힘들겠다. 자 이렇게 나와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있잖아. 나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하고 싶어요. 기울기. 우리 저번에 기울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분에 뭐 하나 돼? X축이 변화량분의 Y축이 변화량을 해라. 일단 뭐 기억나나?
그럼 x축은 뭐로 나와 있는데? 시간. y축은 뭐로 나와져 있어? 그래, 속도. 그럼 시간분의 속도 변화 이게 뭐였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뭐였죠? 가속도.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됐어요? 철저하게 이본 진도에 맞게끔만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한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있잖아, 저번 시간부터 있잖아. 뭐 속력과 속도, 뭐 VT 그래프에서 면적, 기울기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해왔던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등가속도라고 얘기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그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 속도 변화.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 자리에 속도 변화가 들어가도 되겠나? 속도 변화가 일정한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속도가 일정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할 때 등가속도 운동이 되게 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건 무슨 운동이었는데? 등속도 운동. 그렇죠.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되는 게 뭐라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화되는 게 등가속도고 속도가 일정한 건 등속도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연결시키자. 뭘 연결시킬 거냐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속도가 변화하는 이유는 뭘 줘서 그런 거지? 뭐를 주면 속도가 변화되래? 속도는 빠르기랑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었잖아. 빠르기랑 운동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였지? 한자로? 뭐? 힘 비슷한 거. 일 비슷한 거. 힘. 그렇죠. 힘이 있어야지 속도가 변화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작용하는 힘이 어떻다? 작용하는 힘이 그렇죠. 일정하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됐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통합과학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작용하는 힘이 일정한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 보니 지구에서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이 힘 종류에 뭐가 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도 중력을 받고 너희들도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중력은 항상 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똑같을 거잖아요. 내가 산으로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높이에 살고 있으면 내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똑같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중력장 내에 있는 물체는 물체가 떨어질 때 무슨 운동을 한다?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고? 중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항상 일정한 힘이니까 무슨 운동을 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좀 적을까요? 뭐? 중력장. 힘이 일정? 네, 괜찮아요. 됐어? 혹시 이번에 지금 이번에도 분반 시험을 치면 비반에서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미리 참고로 얘기를 하면 B반에서 A반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김민영 선생님 수업은 잘 모르겠는데 쌤 수업 같은 경우는 부강을 조금 해야 돼요. 물리 파트가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A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이쪽 파트를 물리 1으로 수준을 올려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2월에 이게 우리가 반을 또 나눌 때 B반에 그대로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B반에서 A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 물리 파트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만 따로 보강을 좀 하면 되셔서 그래서 승급 결과에 따라 조금 보강을 해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리 1으로 수준을 좀 높여서 나가고 있고 진도는 비슷한데 본 교재로 나가면서 물리 1 교재의 숙제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게 A반이라서 일단 A반으로 올라갔을 때 김민정 쌤은 모르겠는데 쌤 수업하는 파트에서는 이게 보강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승급 결과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되면 다 나와지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다 나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험을 좀 빨리빨리 해주면 그래서 혹시 B반에서 A반으로 가는 경우에 그 주에 설 있는 그 주에 보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조금 잡고 그래서 승급되면 A반으로 되게 되면 클리닉도 저쪽으로 A반으로 들어와야 돼. 싫어? 자, 일단 그래. 이쪽은 지워도 되죠? 아, 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 마스크 끼고 어떻게 수업을 하죠? 숨을 들이쉴 때 마스크가 이렇게 훅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걸리는 건 없는 거지.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지. 너희들한테는 괜찮은 거고. 이렇게 숨을 보시겠어 숨을. 근데 이번에 또 설이 화수목이어가지고 화수목이냐? 우리 목요일에 또 못하나? 목요일에 못하는 거 보강하자면 싫다 이거. 싫다 하겠지. 한가위 때문에 오늘 싫어요 그러겠지. 여긴 지어도 되죠? 이까지 이제 보스를 하면 끝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려워? 많이? 지금 요 앞에까지는 조금 잘 몰라도 지금부터만 조금 잘 기억해주면 돼요. 시간 좀 줄게요.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설명 들어가고 문제 좀 같이 풀 거예요. 물리는 지구과학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물리는 문제를 같이 안 풀면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보자.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할 때 역학적이라는 얘기는 힘에 관련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힘 무슨 힘? 중력에 대해서 배울 거야.
중력은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 얘기를 해.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 어느 방향? 지구? 지구 중심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얘기를 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연식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식 방향이랑 지구 중심 방향이 같은 말이야. 그럼 연식 방향이랑 수직이란 말은 같을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구가 완전 구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약간 극단적으로 지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지금 연식 방향이라는 거가 어떤 거냐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있을 때 연식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구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이 방향, 요 방향, 이 방향이 연식 방향이야. 지구 중심으로 가는 게 연식 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수직은 무슨 말인데? 여기에서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인 거, 요 면에 대해서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 뭐가 되는 거지? 얘가 되게 되는 거지. 얘가 수직 방향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요 면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 방향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우리가 수직 방향이라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연식 방향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수직이랑 의미가 다르다고요. 연식 방향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수직 방향이다 라고 만약에 서술을 적잖아. 그럼 그건 틀린 답이야. 그렇게 적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인지 연식인지 선생님 헷갈렸어요.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적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좀 뭔가 뭐 끝자가 무슨 직이 돼야 되는데 수직인지 연직인지 헷갈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걸 빼고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얘네 둘이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중력의 크기가 돼. 질량에다가 이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중3 때 뭐라 배웠게? 9.8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중학교 설명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9.8 곱하기 질량, 이 m이라는 건 미터 말고 질량의 약자야. 9.8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 중력의 크기가 나아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중학교 때는 9.8이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배웠는데 문제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를 중력의 영어 과목의 첫자가 G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를 스몰 G라고 써요. 그래서 이건 뭐라 써도 된다고? mg라고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 스몰 g라는 거에 겁먹지 말고 요 스몰 g는 중력 가속도구나. 중력 가속도는 9.8이었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런데 나는 9.8로 알고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도 뭐로 계산해야 된다고? 10으로 계산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 자,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얘기를 할게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엄밀히 말하면 지구 중력이야. 지구 중력을 지구로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 얘들아, 달의 중력은 누가 당기는 힘인데? 달이 물체를 당기는 힘. 이게 달의 중력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다른 물체가 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이랑 여기서 적혀있는 지구 중력의 차이는 뭐냐면 지구 중력은 누가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의 크기도 우리 계산했잖아, 그죠? 크기 얼마? mg 이렇게 썼다.
맞아.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로 계산해주면 되더라. 됐나?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까지만 그냥 얘기해줘도 골치가 충분히 아픈데 이 중력은 예전에 혹시 과학을 조금 설명했던 친구들은 들어간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이 힘은 우리가 예전에 뭐라 배웠던 힘이냐면 만유인력이라고 배웠던 힘이에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그런데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 물리학회에서 만유인력이란 말 자체를 아예 그냥 안 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만유인력이란 말 대신에 중력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그 전에 좁은 의미의 중력을 지구 중력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랑 만유력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나? 그런데 이 만유력의 공식이 있죠. R 제곱분의 라지엔 곱하기 스몰에 이렇게 나와집니다. 요 F라는 건 만유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B가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외울 필요 전혀 없다. 비례상수고 여기서 라지엠이랑 스몰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물체의 질량이고 여기서 이 R은 두 물체 사이 거리야. 이렇게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학교 내신에서 지구 중력만 나오지 않아서 얘기를 해요. 지구 중력만 얘기하면 지구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런데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들을 제법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물론 그런 건 있지. 지금 내가 설명을 해도 까먹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야. 하지만 일단 까먹을 때 까먹더라도 조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개념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지금 내가 보강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학교 내신에서 조금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 설명하실 때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지게 되냐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그랬을 때 요 둘 사이 거리가 뭐라고? R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 A의 질량을 우리가 그냥 MA라고 써도 이해되지? 요 M은 미터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요 M은 뭐의 약자냐면 S의 약자예요. 질량의 약자야. 미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B의 질량은 뭐라 쓰겠노? MB라고 쓰겠지. 맞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만유인력이잖아. 그죠? 만유인력이라는 얘기는 누가 누구를 당긴다고?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잖아. 맞아? 그럼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저 공식 그대로 넣어주면 만유인력의 공식 뭐였습니까? 요거였으니까 이 공식 그대로 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G 곱하기 등 사이 거리가 뭐? R. 그럼 R의 제곱분의 MA 곱하기 MB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지. 이까지 이해됐어? 요 공식 그대로 넣게 되면 요걸로 나와지게 되잖아.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길 거 아니가, 그죠?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는데? B가 A를 당기는 힘은 비례상수 G 곱하기 뭐의 제곱? R 제곱분의 MB 곱하기 MA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랑 크기가 어때?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은 서로 어떻다? 같다. 됐나? 얘네 둘이 같은 게 선행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요건 나중에.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은 서로 같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봐. 어떻게? A가 있잖아. 여기서 A가 1kg이야. B는 100kg. 그럼 A는 이만할 거고 B는 뭐 이따시만하게 된다 치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둘 사이 거리는 R이야.
R이야.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이랑 B가 A를 당기는 힘이랑 누가 더 클까? 얘는 1kg이고 얘는 100kg이야. 누가 더 커? 같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얘가 1kg, 얘가 100kg, 얘가 100kg, 얘가 1kg 되는 거랑 같잖아. 질량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는 힘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됐어요? 요게 이해되면 어떻게 좀 연결을 시킬 거냐면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있잖아. 여기다 창문을 탁 열고 밖으로 탁 뛰어나가. 그럼 나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지? 내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떨어지니까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중력 때문에 지구가 나를 당기니까. 이까지 됐어? 그러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도 있고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을 거잖아. 누가 더 커? 그렇죠.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더 커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억울하게 왜 내만 떨어지지? 힘은 같은데. 그렇죠. 질량이 달라. 질량이 내 질량은 지구 질량에 비하면 거의 0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정지하게 되는 거고 나만 억울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이 나아지게 되고 이 만유력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게 나도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나를 당기는데 왜 억울하게 내만 떨어지냐 이렇게 나아지게 되면 내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지금 중력과 만유력까지 지금 설명이 끝났다. 여기까지 필기 조금만 할까요? 야, 이거 맛있어? 아 근데 저는 지금 처음 먹으면 괜찮아가지고 어, 진짜? 좀더 다른 애플 밀크티인데? 밀크티면 홍차인데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거기에 사과 그냥 향? 낫다는 게 약간 뭔가 무식하고 먹으면 사과 아 진짜? 오, 뭐라고 먹으면 좋아요. 라떼라고? 커피다. 아 밀크티여가지고 난 홍차일 것 같은데 그게 라떼. 커피야. 카페인하고 오. 궁금하다. 아 나중에 한 모금만 먹어봤다. 완전 궁금해. 야, 이런 거는 진짜 명상하는 건데일까? 명상? 브레인 트레이닝. 저번에 옛날에 여기 이거는 7층인가 어디 사이즈에 있는데 브레인 모양인데. 아, 단월대! 단월대랑 얘랑 비슷한 거 아니야? 당연히 없어졌겠지. 다른 거? 다 갖다 비워있어. 그치. 그날에는 어, 진짜 심각해. 하이퍼가 어? 하이퍼가 어. 근데 진짜 무서워. 개소리가 많았잖아. 딱 7시 반 정도 되면 우리 마치는 시간에 어.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움직여. 삶을 즐겁게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거짓 텐디. 어. 나중에 한뭐 정규적으로 하는 거 들려? 다 진짜 재밌겠는데. 조용한 재밌겠어. 감동 크다. 단월자한테. 이런 거 멋있다. 브레인 트레이닝. 그 이후에 좀 멋있지. 다 잡았어? 아, 잡고 있어요. 좀 이따 깨워야지. 이
열심히 깨워. 그 자면 나도 때릴까? 가가지고 그걸 막 빵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 아, 잔 너희들이 잘못인 건가? 그러면 한결아 하나 물어보자. 네가 만약 졸았어. 근데 왜 나는 한결아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더 나 아니면은 한 대 맞는 게 나. 둘 다 싫겠지만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 아, 그러니까 일어나 소리 지르는 거는 그냥 그때뿐이다. 어제 많이 알겠다. 나도 죽어볼 때 해봐. 등짝을 그냥 탁 때려주면 되게 등짝 마음에 드는데. 손잘 찌고 아니 맞는 너 학생한테 때리는 걸 잘 못하겠어. 글씨가 불규칙하 아 이거 어떻게 다 했어? 다 들어가요? 자, 이거 주는 거 쓰죠. 아니 니는 이것도 기술이야 기술이. 중력의 효과 한번 볼까 얘들아? 지금 내가 한번 중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중력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중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위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 물체가 있을 때 이 사이 거리 R이 커지는 효과가 되는 거지. 얘가 커지게 되면 만유 인력에서 힘이 뭐였습니까? G 곱하기 R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이었는데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R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 R이 커지니까 얘가 커지니까 전체 분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요. 왜 적어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약해지니까? 중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대륙화 쪽에 공기들이 몰려있잖아. 중력이 더 세니까. 맞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두 자로 말하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두 자로. 질려. 응? 1량 말고. 질량. 무게라고 했어. 무게가 중력의 크기랑 같아. 그럼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질량 곱하기 9.8 또는 질량 곱하기 뭐?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중력은 중력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고? 무게가 나타난다고. 맞지? 그래서 얘랑 같이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중력 때문에 대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맞으니까 적겠죠. 중력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 대류가 뭐였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온도가 높아졌어. 생각을 한번 해봐. 입자들이 막 빨리 움직여. 그럼 공간이 넓어져. 공간이 넓어지니까 부피가 커지겠지?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는데?
질량이었단 말이야. 부피분의 질량이었는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전체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게 돼. 밀도가 작아진다. 무겁다, 가볍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가볍다라는 거야. 무겁고 가벼운 무게를 나타내는 게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대류현상도 중력이라고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어떻게 되는 건데? 위로 뜬다.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거잖아. 얘가 대류현상이라고. 이해가 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6쪽에 책 좀 봐봐.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밑줄 좀 그어주면 될 것 같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상호작용하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가하는 힘이 있으면 B가 A에 가하는 힘이 있다는 게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진다. 아까 공식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 다음에 중력 방향, 지구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랑 연집 방향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력이 지구의 자연현상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서 밀물과 썰물 생기는 것도 중력인 거 맞죠? 누구의 중력이야? 얘들아,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누구의 중력인데? 달. 그 다음에 기상현상과 물의 순환의 원인이 된다. 얘들아, 기상현상이 왜 중력과 관련이 되지? 기상현상은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 비가 내리는 이유는 왜 그래? 하늘에 있는 구름 안에 있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어떻게 돼서 무거워져서. 무겁다가 뭐 때문이라고? 중력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이 증발돼서 올라가는 것도 가벼우니까 올라가잖아.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무겁고 가벼워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 이거랑 같이 관련되는 게 나중에 뭐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런 거 있어. 기린 있잖아, 기린. 기린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심장이 그러니까 혈압이 높게 낮게. 기린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혈압이 높다 낮다. 혈압이 높아야 돼. 왜? 기린은 목이 길잖아.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한테 어디까지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뇌까지 피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기린은 목이 기니까 심장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펌핑을 해서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고? 머리까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럼 이것도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중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6번지 대리어사까지 적어주면 되겠네. 힘들어하는 정우씨. 나 자율학과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해줄게요. 애들을 때릴 수가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때릴 수가 없어. 그냥 정신 사만해 죽겠지. 앞에 너무 떠들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 별로 안 떠들어요. 뭐를 내가 저 앞에 수업하는데도 계속 여자애들 말소리 둘이가 아니 저희 아니에요. 저희 그래서 아니에요. 수업을 안 듣는 거고 저 수업 아니요?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저 듣고 아니 내 둘이가 안 되는데. 아니에요. 너희 둘이는 얘기하면 나한테 안 들리잖아. 얘랑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서.
이게 너무 피곤해 보여. 오늘 시험 치다가 너무 힘들었나? 진짜. 아 맞네. 오늘 그냥중은 처음이었네. 지난주에 졸업이어가지고. 네. 장전충은 시험 쳤잖아 저번주에. 자, 자유낙하. 자유낙하부터 드디어 이제 물리의 시작이에요.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나와요. 재밌을 거야. 야 오히려 아닌가? 이런 말로 막 하는 것보다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너무 잘생겼는가? 아 계산이 더 싫어요? 아 진짜 짱박까지 이거라고 그러는데. 자 자유낙하. 얘들아 낙하라는 얘기는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무엇을 받는다? 무슨 일을 받는다? 중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 중력을 받으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힘은 중력은 항상 일정한 크기의 힘이잖아요, 그죠? 일정한 크기의 힘, 이게 지금 중력이었잖아. 중력 공식이 뭐였습니까? mg. 맞죠? 그러면 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 아까 우리 했던 거. 무슨 운동일 때 힘이 일정하다 했잖아. 등가. 힘이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맞아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얼마지? 자유낙하일 때 중력 가속도 9.8.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9.8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사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1초마다 속력이 얼마만큼 증가한다? 9.8m/s씩 증가한다. 얘가 자유낙하야. 속도가 그대로가 아니라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증가하잖아. 무슨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뭘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중력은 어디로 작용한다고? 지구 중심 방향, 연집 방향. 맞지? 그럼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래쪽. 힘도 아래쪽이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얼마만큼 빨라진다?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자유낙하는 떨어지는 게 중력 때문에 되는 것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처음 속력, 이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처음 속력이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내가 이렇게 아래로 팡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낙하야.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때려 박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거야. 얘가 자유낙하. 그럼 이렇게 쌤이 지금 말로 나타낸 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VT 그래프로 바꿔보자. 그럼 V라는 건 우리가 말할 때 속력, 속도였잖아. 그죠? 속력이라고 하자. 안 헷갈리네. 속력. 그럼 처음 속력이 얼마? 0. 처음 속력 0인데 1, 2, 3초까지 1초 때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고? 9.8. 그러면 1초일 때 속력이 얼마가 되겠네요? 9.8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2초일 때는 여기다가 9.8을 더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2초일 때는 얼마? 19.6. 그럼 3초일 때는 여기다가 9.8을 더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 자유낙하 그래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만 더 2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여기 바닥 있고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게 좀 떨어졌어. 근데 떨어지는데 2초일 때 속도는 얼마라고? 2초일 때 속도는 19.6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아냈지? 그런데 2초 동안 낙하한 이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럼 이 낙하한 거리는 뭐랑 같지? 일물체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아지게 되는 거 맞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었죠? 면적? 그렇죠. 면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맞나? 자, 면적은 뭐 곱하기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뭐? 시간. 세로는 속력. 시간 부대 뭐? 거리. 그래서 시간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라고? 거리만 남았다. 그럼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려면 2초 동안에 뭘 계산하면 된다? 면적 계산해주면 된다. 그럼 면적이 어디야? 2초 동안의 면적. 이 삼각형 면적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얼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9.6 하니까 얼마 이동했다고? 19.6m만큼 낙하했다. 얘가 자유낙하야. 여기까지 필기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지금 28분이거든? 35분까지만 쉴게.